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월요일 날 대통령이 정상으로 이제 출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대국민 발표란 것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구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기로에 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윤 대통령만 기로에 선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앞날, 또 대한민국의 앞날에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선택인 거죠. 이번에 이제 계엄이 무산이 됐고 계엄권을 내란죄로 몰기 위해서 다들 열심인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 자신이 한국의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심대한 그런 우려와 문제인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대내외에 천명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정치인들보다 일찍부터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드물게 나온 여러 가지 타인들,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내놓는 그런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전후 혹은 이전부터 선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윤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안일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침해 문제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집권 초기에 다루는 것을 아마 피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꿈에도 본인의 진퇴와 본인의 운명이 이토록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그런 위기의식을 윤 대통령이 가졌으면은 집권 초기에 아주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2022년도 10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서울법대 동기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말들이 많았죠. 선관위가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거의 동지의식을 갖고 있는 판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 사람이 많았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선관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여러분들 본인이 파악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개혁 성향이 강하고 판사와 결이 다른 선관위를 체제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아마 전진 배치를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대통령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아주 뼈아픈 그런 실책이 돼버린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설마 자신의 진퇴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저는 분명하게 대통령의 진퇴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온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곤경, 또 계엄 선포 그리고 무산 이후에 한국의 언론사들이 지금 탄핵으로 몰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검경을 비롯한 공수처가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결론을 정해놓고 행해지는 그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사들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 것인지는 뭐 익히 예상하는 바가 큽니다.
국민들도 지금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지 내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내 가족이나 아이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앞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을 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하야를 강요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소망스러운 시나리오인 지방선거에서 대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그래서 비교적 좀 부담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임기를 마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즌2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들 가운데 이것이 이제 한국의 주류 세력이 바뀌는, 한국의 체제가 크게 바뀌는, 그러니까 건국 이래로 한국의 주류 세력들은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주류 세력을 차지했고, 그 사이에 간간히 여러분 좌파 진영이나 좌파 진영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집권했지만 한국의 주류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류 세력 전체가 그냥 뒤엎어지는, 바뀌는 그런 대형 사건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저는 건국 이래로 아주 심각한 주류 세력 전체가 탈바꿈이 되는,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까지 전면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기로에 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문제는 윤 대통령 개인의 이런 앞날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한국인과 대한민국의 앞날과 관련된 그런 사안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기대 예상한 대로, 그러나 소망하지는 않겠지만 만일 한국의 주류 세력이 교체가 되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지 못하고 현행 선거제도가 영속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큰 성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사람들, 또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이나 이익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가장 큰 성자가 되겠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 영어 표현은 others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패자가 되겠죠.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